타너스님, 예언의 베일 속 숨겨진 통찰을 해보하다. 타너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동양 철학과 역학의 정통한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이야기 속에서 신비로운 무게를 지닌 존재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운명, 그리고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단순한 소문이나 미신적 발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철학 속에 깊이 스며든 통찰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의 제자들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국전쟁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암시하는 발언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전 해의 월정사 법당들에서 수백 마리의 개미떼가 서로 싸워 죽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민족상자 내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듬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예언적 직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들과 함께 경상도 통도사로 피신하였으며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오행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을 물의 기운으로, 남한을 불의 기운으로 비유하며 전쟁 초반 북한군의 남하를 물이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오는 형국으로 해석하였고 남한의 산악 지형이 불의 기운을 응집시켜 물의 기세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멈추었고 부산 교두보가 끝까지 지켜졌다는 점은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산에 지는 해는 부상에 잡아맬 수 있을 때 좋은 것이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으며 이는 박 대통령을 서산에 지는 해로 일본을 부상으로 비유하여 권력의 유한성과 시대의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통일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은 3344의 통일이 된다는 말로 이는 한 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며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이 특정 날짜를 지칭한다고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역의 괴나 상징적 코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역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기호이므로 이 표현은 통일의 시기뿐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 전후의 변화, 민족의 운명까지 암시하는 복합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시기 예측이 아니라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가로 부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가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며 자신의 예지력은 신비주의나 점술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 상수학에 기반한 미래 통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우주의 질서, 자연의 변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으며 그는 주역의 원리에 따라 지구의 지축 변화, 기후 변화, 해양의 상승 등을 예측하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일본의 일부가 침몰할 것이라는 지각 변동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인류 문명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단군 이래 한민족에게 주어진 세계적 사명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적 접근보다는 급변 사태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으며 북한 내부의 붕괴를 성냥갑 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확 타버리는 증세라고 표현하며 예기치 못한 내부 붕괴가 통일의 촉매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짧으면 사흘, 길면 석 달여를 간의 엄혹한 비상사태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진통을 수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보았고, 이러한 예언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 분석과 철학적 통찰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사전에 직감으로 예견하였으며, 당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번역하던 중 갑작스러운 예감에 따라 원고와 책을 모두 삼척 영은사로 옮겼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북한 무장공비가 침입하여 월정사가 군사작전지로 활용되며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그의 직관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적 통찰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를 오행의 원리로 예측하였으며, 미국은 금의 기운으로, 월맹은 불의 기운으로 비유하여 불이 금을 이긴다는 원리에 따라 미국이 필패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역시 그의 예언 중 하나로, 그는 자신이 사망한 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 말하였고, 실제로 고베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예언은 허구와 진실 사이의 경계에 서 있으며, 그가 남긴 발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맞아떨어졌고,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 깊이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후대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인간의 길을 제시한 사상가였으며, 그의 통일 예언은 단순한 시기 예측이 아니라 한반도가 겪을 고통과 변화, 그리고 그 이후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예언을 신봉하든 회의하든 그가 남긴 철학적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간 존재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말한 예언은 미래를 맞추려는 점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같은 사건을 미리 언급했는데, 그건 시대 흐름을 꿰뚫는 직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특정 날짜나 숫자를 말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언을 사실 여부로 따지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생각과 시대 인식을 해석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말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묻는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깊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